안녕하세요. 제이풍수TV입니다. 주택을 지을 때나 아파트를 선택할 때 어떤 방향으로 지어진 집이 좋은가를 고민하는데요. 지구의 북방부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남양집에 살려면 3대가 적선을 해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대개는 일조량이 좋은 남양 또는 남동향의 집을 선호합니다. 물론 햇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기이고 햇빛이 잘 드는 집은 위상상 좋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생활이 편리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은 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받는 집은 햇빛 이상으로 땅의 기운이 좋아야 하고 또 바람을 순하게 얻어야 하니 바람의 흐름을 지배하는 땅의 형상과 지맥의 유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방송은 사람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친인간적인 집은 어떤 방향으로 지어져야 하는가를 재미있게 알아봅니다. 조선 초기에 서울의 북악산 남쪽 기슭에 경복궁을 지을 때 궁전의 배치 방향을 두고 논란이 컸습니다. 모학대에서는 인왕산을 뒷산으로 삼고 인왕산에서 남산까지 뻗어간 산줄기를 백호, 북악산으로 이어진 산세를 청룡으로 삼는 유자묘양, 즉 서쪽을 등지고 흥인지문 쪽인 동향을 바라보며 궁궐내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실시했던 정도전은 군주는 모두 남면을 해서 정사를 보았고 아직 동면을 하여 조정에 임한 자를 듣지 못했다라고 하며 고려 때 남경에 이궁이 지어진 방향대로 북악산을 주산으로 삼고 인왕산을 백호, 낙산을 청룡, 남산을 안산으로 삼는 임자병양 즉 남양을 주장했는데 결국은 정도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복궁은 중심 건물인 강화문, 근정정, 사정정, 강령정, 교태전이 신내문 쪽을 바라보고 남북의 중심축에 맞춰 지어졌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는 경복궁의 자행이 잘못돼 국군이 세명할 것을 한탄하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200년 후에 내 말이 헛되지 않음을 깨달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상대사는 산수비기에서 도읍의 터를 택할 사람, 즉 임금이 스님의 말을 들으면 국군의 연장을 기대할 수가 있으나 만약 정씨가 시비를 걸면 5대가 되지 못해 찬탈의 화를 당하고 200년 내에 전쟁의 피해를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애원은 적중해서 태종 때 왕자 간의 고륙 상잔이 벌어졌고 세조가 괴유정난을 일으켜 왕권을 찬탈했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으니 궁궐 내 정각이 지어진 방향이 조선 왕조의 종묘사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음을 역사에서 배웁니다. 이것은 비단 궁궐뿐만 아니라 주택의 방향, 즉 좌향도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니 주택을 지을 때나 아파트를 선택할 때면 좌향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그럼 현대의 주택을 지을 때 가옥의 주된 방향으로 고려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지로 입서된 지맥의 흐름을 우선으로 삼는 지형방위, 즉 토지 방향이 있는데 이것은 가옥의 뒤쪽이 높고 앞쪽이 낮은 전저 후보의 경사지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이 선택되는 기준입니다. 둘째는 빼어난 모양의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가옥의 방향을 잡는 안대의 설정인데 이것은 집 밖에 있는 경치를 직접 찾아가 즐기지 않고 대신 집 안으로 끌어들여 즐기는 차경의 방법으로 선호되었습니다. 셋째, 도시에선 지형과 관계없이 일조량을 양호하게 얻는 남향을 택해서 억지스럽게 짓거나 또는 인접한 도로 중 출입이 보다 편리한 도로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들은 모두 생활의 편리성을 기본으로 삼은 것들이고 집이란 공간에서 마땅히 얻어야 할 건강과 행운은 간과한 판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의 좌향은 어떤 방향으로 지어야 집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는
생활이 편리한가 하는 건물 자체에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되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운도 얻을 수 있는, 즉 사람의 중심을 두고 좌양을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주변에 흘러다니는 생기 중 최적의 것을 얻어야 하니 햇빛, 조망, 도로보다는 생기의 기둥을 좌우하는 바람의 흐름과 땅의 기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 전통주택에서 일자형 집이면 방의 중앙에서 마당을 바라보는 방위가 그 집의 방향이고, 니은과 디귿자 집이면 대청의 중앙에서 마당을 바라보는 방위가 그 집의 방향인데, 현대주택은 보통 거실의 중앙에서 창 밖의 경치가 크게 바라보이는 제일 큰 창문 또는 거실과 베란다 창문의 방위를 주택의 방향으로 삼습니다. 그럼 자연이 아름다운 교외에서 전원주택 또는 별장을 지을 때 좌양을 잡는 풍수 기술에 대해 알아보면 그 기준은 일주량이 아니라 바람을 순하게 얻는 방향입니다. 예, 풍수는 웰빙을 위한 생활과학인데, 예로부터 산을 등지고 앞쪽에 물이 흐르는 해산 임수의 땅에 살면 장수하고, 땅의 높낮이를 보아 집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은 전저 후고이면 영웅호굴이 태어나고, 집을 출입하는 곳이 좁고 안쪽이 넓은 전착 후간이면 부귀가 3천원 쌓인다고 했으니, 이 세 가지 원칙은 집을 어떤 방향으로 지어야 건강하고 활기찬 공간이 되는가 하는 의문에 기본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즉, 지대가 낮은 내와 들쪽을 바라봐야 길하고, 만약 지대가 동동한 좌우측이나 지대가 높은 산 쪽을 바라보면 흉하다는 것인데, 보통 주택의 자양잡기에서 주된 요소로 생각하는 햇빛, 조망, 도로는 부차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집의 방향은 물을 등지고 산 쪽을 바라보면 흉하고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면 길하다는 것인데, 그럼 이것이 예술적인 자양잡기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이 원칙은 산에서 뻗어온 지맥의 흐름에 순응하고 또 주위 자연 경관과 잘 어울리는 자양이지만, 집 주변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순환하면서 만물에게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바람의 세기 중 최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때, 전저 후고는 최적의 바람을 얻는 방위가 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바람은 산천 형세를 쫓아서 일정 궤도를 순환하며 사람의 생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태풍이 불어올 때 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서 있으면 숨을 쉬지 못하지만 등을 돌려 반대쪽을 바라보면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듯이, 바람을 취하는 집의 방향이 잘못되면 집안의 공기가 압축되면서 강해지거나 또는 희박해져 약해지니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장소이든 생물이 가장 건강하게 성장해 큰 결실을 맺기에 적당하고도 알맞는 양의 바람을 취할 수 있는 길한 방향을 알아야 하는데, 풍수를 알면 누구나 바람이 불어오는 득수와 빠지는 수구의 방위를 88 향법으로 따져 어떤 방향으로 집을 지어야 최적의 바람을 얻는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호리지차, 즉 짐승의 털 한 가닥만큼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집의 자양을 잡을 수는 있으나, 안타깝게도 높은 풍수 실력을 요구하니 이 향법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 집 주변에 큰 나무가 서 있을 때 굵은 나뭇가지가 어떤 방향으로 뻗었는가를 관찰해서 집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늙은 느티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등 150여 그루가 서 있는 위치를 풍수적으로 고찰해서 그들이 모두 생기가 좋은 땅에 살고 있음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가 어렸을 당시 그 주변에는 같은 수종의 나무가 함께 자랐을 것이나,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다른 나무들은 모두 죽었는데
그 나무만이 로봇으로 살아남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한 장소에서 붙박이처럼 살아가니 노고수가 서 있는 땅은 다른 곳에 비해 가뭄에도 견딜 만큼 물이 적당하고 병충해에도 내성이 강하도록 양분이 알맞고 땅 위의 조건도 태풍에 쓰러지지 않을 만큼 바람이 휘몰아치지 않고 햇빛도 잘 드는 곳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뻗은 가지 중 굵은 중심 가지가 강하고 힘차게 뻗은 방향은 풍수로 판단한 길한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여 매우 신비롭습니다. 또 흥미롭기는 태풍으로 인해 부러진 큰 가지는 풍수에서 꺼리는 방향으로 뻗은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키가 훤칠한 대장부가 큰 우산을 받쳐 쓴 모습과도 같아 명목의 표상이 된 천연기념물 제103호인 정이품송이 아래쪽 큰 가지가 부러지면서 본래 아름답던 수영이 볼품없이 변한 것은 그 가지가 흉한 바람이 불어오는 남쪽으로 뻗었기 때문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집의 방향을 결정할 때면 집터 주변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큰 나무를 관찰해서 굵은 가지가 건강하고 싱싱하게 뻗은 방향을 살펴 집도 그 방향을 선택하면 가장 후회 없는 자양잡기가 될 터인데 자양을 통해 좋은 생기를 능률적으로 얻다 보니 그 방향이 비록 북향이라고 해도 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의 자양은 일조량을 뛰어넘어 부귀와 복록을 얻는 데 필요한 최적의 바람을 취하는 선택된 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나무에 굵은 나뭇가지가 두세 개가 있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집의 방향을 판단할지가 고민이 된다면 이때는 앞쪽의 산이나 지역물을 관찰해서 피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우선 가까이에 앞산이 없을 때면 멀리 바라보이는 조산의 모습을 살피는데 이유는 집을 주인이라고 가정할 때 조산은 손님이기 때문에 공손히 절을 하는 형태가 가장 좋고 만약 흉측하거나 위압적인 형상이면 주인은 품위를 잃을 것이고 또 마음도 불안해질 것이 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산이 행사됐다고 하는데 피해야 할 조산은 방정하지 못하고 못생겼거나 강도처럼 흉측하게 생겼거나 석산과 동산으로 암석이 밖으로 드러나 있거나 또는 석산이 개발되면서 산의 충턱이 흉한 몰굴로 변한 경우입니다. 또 앞쪽의 안산은 찻산과도 같이 살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안산이 눈썹보다 높아 보여 집의 길을 누르거나 안산의 주름진 계곡이 똑바로 바라보여 곡살품이 충살하거나 안산이 없거나 심장보다 낮아 살품이 불어오면 그 방향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 정면에 묘가 바라보여도 흉합니다. 풍수 경전인 서신부는 먼저 집이 있고 뒤에 묘를 쓰면 묘는 흥하고 집은 반드시 패절하고 먼저 묘가 있고 뒤에 집을 지으면 묘는 스스로 쇠망한다고 했으니 묘를 바라보고 집을 지으면 내 집은 상관이 없고 그 묘의 후손이 피해를 당하니 이것은 마을 뒷산에는 묘를 써도 괜찮으나 앞산에는 묘를 쓰지 못하게 하는 풍습이 생겨난 이유입니다. 하지만 집이 묘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거나 서로 비껴서 있거나 또는 묘의 뒤쪽을 바라보면 묘의 방향으로 집을 지어도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떤 자양을 선택할 것인가는 매우 큰 고민거리고 또 중대한 결정인데 가볍게 생각해서 햇빛이 잘 드는 방향이 좋겠다거나 전망이 우수한 쪽을 탐하거나 또는 도로에서 집이 아름답게 보이는 방향을 선택한다면 이들은 모두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자연의 생기, 즉 최적의 바람을 얻는 자양잡기가 아닙니다. 집의 앞쪽이 높으면 뭔가 답답하고 또 뒤쪽이 낮으면 뭔가 불안함이 느껴지니 전통적으로 전저 후고식으로
집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좋은 집을 짓고 싶다면 큰 나무를 관찰해서 굵은 가지가 뻗은 방향대로 집의 자향을 잡는 것이 이미 자연이 그 효용을 증명한 신비한 자양법이고 또 상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저처럼 풍수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건축 설계, 부동산 개발과 중개업, 조경업 등의 풍수를 접목해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풍수를 배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이풍수TV의 멤버십에 가입해서 제가 직접 강의하는 풍수 전문가 가정의 동영상과 교재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매우 논리적이고 이해도 쉽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제이풍수TV 초기 화면에서 가입 버튼을 누른 뒤 제1단계 학지사 과정에서 또 가입 버튼을 누르고 결제 수단을 선택한 뒤 구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